안녕하십니까. 미래재산관리연구소 신상열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요번 전 강의가 뭐였냐면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또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고요. 요번에 할 내용은 연구개발 판정 유형,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연구개발로 인정을 해주는지, 또 어떤 것들을 연구개발로 인정을 안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불인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인정을 당하면 역시 이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개발로 인정을 받아야 이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연구개발로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연구개발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그죠?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새로운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전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이 진전이라는 거는 이제 차별화된 것, 그리고 조금 더 혁신적인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뭔가 이제 디벨로퍼가 되더라도, 기존 과는 너무 유사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이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인력 개발이란 자,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이다. 그래서 연구 개발, 인력 개발에 대한 정의를 이제 조특법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떼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령을 보면 자, 지식을 축적, 그리고 새로운 응용 방법, 이게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설계, 제작 및 시험, 전달체계 개발, 사업화 전까지. 그러니까 양산이나 사업화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팔았던 제품에 대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스카티 매뉴얼이라고 그래서 역시 그 새로운, 그죠? 창조,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전에 개발했던 내용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적격 유형하고 이제 부적격 유형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역시 이제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죠? 신규, 창의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고요. 근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 시장 조사, 판촉 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 시험.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반복적인 것. 그 다음에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이제 조사 분석하는 활동. 그리고 특허권의 신청 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 탐사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 이거 안 됩니다. 자,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것, 역시 또 반복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적격에 해당한다. 그 다음 포인트가 뭐냐면 또 과세연도 이전에 수행한 거는 안 돼요. 과세연도 이전에 수행한 것은 안 됩니다. 자, 연구개발 단계를 우리가 이제 TRL 척도라고 하면 1단계에서부터 이제 9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R&D 사업을 지원하면 우리가 지원할 때 보통 3단계에서 뭐 7단계, 8단계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그러니까 시제품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제품이 실패한 상태더라도 일단은 시제품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까지는 이제 연구개발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기획 설계 개발 제작 시험 순인데 말은 이렇게 나오지만 기획으로 끝났을 때는 이걸 연구개발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제품을 제작하는
그 단계까지는 와야 된다라는 거고 양산을 갔을 때는 또 역시 사업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연구 개발 단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연구 노트를 잘 써놔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보시면 증빙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시험 내용 일정 수행자가 명시된 연구 노트.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전대차 계약서를 쓰든지 이런 것들처럼 언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형성돼서 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구 노트를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써야 되냐? 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연구 노트를 그렇다고 막 2, 3일에 한 번씩 쓸 만한 시간은 없으니까 2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작성을 해놓고요. 포인트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연구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매년 4월 달마다 연구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거든요. 그걸 안 하면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좀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요. 이 연구 노트하고. 그러니까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에는 뭐 A라는 연구를 해놓겠다고 연구 노트에는 B라는 게 써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격 자료로 활용을 하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스토리가 일목요연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연구 일시, 연구 장소, 수행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연구 내용.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실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냐 그런 것들은 확인할 부분들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증빙 자료로서의 연구 노트가 나중에 특허로 나오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R&D로 나오는 어떤 연구개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량품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예, 불량품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테스트한 결과나 시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진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물론 더 좋은 거는 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을 샀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증빙을 해놓으면 사실은 뭐 예, 그보다 더 좋은 증빙은 없겠죠. 근데 이거 이제 두 번째 나온 건 이제 지적재산권 등록 증빙 자료로 활용 특허인데 이게 이제 특허 시에 좀 유의해야 할 점은 이제 과세연도 이전에 했던 계속 연구했던 것들을 갖다가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날짜가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좀 어느 정도 2020년 2월, 2020년 8월 해갖고 보시면 2020년도에 연구를 했다라는 증빙 자료가 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특허나 이런 것들 이제 등록 출원하고요. 이제 뭐 하여튼 400이나 500 정도면 출원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특허 등록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연구소에 대한 어떤 연구 노트만 제대로 준비를 해놓는다면 세액공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특허를 통해서 IP 담보대출을 일으키든 이런 연구개발 판정 유형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든 그래서 특허의 출원 등록은 이러한 면에서 활용의 가치가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원 과제를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제품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중기부의 R&D라든지, 그 다음에 조그만 3천만 원, 5천만 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과, 일맥상통하는 연구개발을 하게 된다면, 역시 또, 연구개발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실제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례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블땡땡은 신제품 개발 과정의 신제품이잖아요. 분석을 위탁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청을 했고, 자, 요거는 보시면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제품에 대한 이제 기술검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정기적으로 하는 뭐
ISO 뭐 9000일, 14000일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위한 재료비, 성능 시험 비용을 연구 인력 개발비 재료비로 신청했다라고 했는데 역시 또 보시면은 성능 시험을 위해 사용된 평가 시험비와 시험 평가를 위한 시제품 운반 설치 비용은 모두 다 인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제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자, 도면을 전달받아 우리가 직접 금형 및 공정을 설계를 한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외주 가공비에 대해서 음, 고객사가 의뢰를 했고 우리가 여기다 납품을 해서 우리가 실제 공정 및 금형을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이제 이것은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이나 해당 과제와 관련된 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력 증명서가 가끔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약간 전 직장에서 약간 슬쩍 이렇게 해서 실제 연구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부풀리거나 과장했을 때는 이 경력 증명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기술 교육 이수를 꾸준히 받았다든지 라는 걸로 좀 증빙을 해놓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불인정 심사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 땡땡은 했는데 과세 연도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미 이거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거는 연구 개발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이것도 개발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R&D 과제이긴 하나 이미 개발 완료였.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복제해서 연구개발 보고서로 제출했다라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불인정 심사 사례에서의 가장 큰 경우는 바로 이제 이전 사례들, 그러니까 이전에 연구개발한 내용들을 갖다가 그대로 붙인 경우들이 참 많더라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연구원 부분, 과연 이 연구원들이 할 만한 어떤 레퍼런스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 서류들, 생산지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게, 얘가 분명히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이제 영업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혹은 막 56년생 생산직 할아버지가 막 연구원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러면은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면 충분히 이제 특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제품 만드는 사업, 정부 지원 사업,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음, 시험 성적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금형 설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연구 개발을 했다라는 증빙을 통해 이제 연구 개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실제로 인정받는 사례와 불인정받는 사례를 이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자, 연구 개발 인력비,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어떻게 받아서 법인세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벌써 이제 4월 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강의를 해요. 그래서 중강의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중강의를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인데 보시면은 요번 주에는 이렇게 이제 뿌리기업 확인서 요건 이제 꼬리치네는 이건 아마 네, 잘못 만들어진 파일이고요. 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어떻게 받는지를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실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받았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사례, 그리고 실제 뿌리기업 확인서를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 아까 요번 주 목요일에는 이 뿌리기업 확인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뿌리기업 확인서 하나만으로도 정부,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충분히 컨설팅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니까 이 기업 인증 컨설팅이나 또 뿌리기업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또 법인 영업 시장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제 동영상 강의, 중 강의를
이제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댓글에 있는 어, 그 구글 폼 혹은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목요일 21시에서 22시 30분까지 열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강의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이 밤에 고생하는 우리 강사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